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마의 3존 불상 중 가장 오래된 태안마의 3존 불상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태안마의 3존불은 충남 태안군 태안읍 뒤에 있는 백화산 정상 부근에 있는데요. 불상이 있는 이 태어람까지는 차로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석불 주변은 백화산 산수길이라 해서 등산로와 전망대 등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태안마의 3존불은 백제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2004년에 국보 제30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주차장 앞에 있는 안내소에 문화해설사님도 있는데요. 문화해설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럼 직접 보러 가보겠습니다. 태어람 대웅전 앞마당을 지나 오른쪽으로 돌아 올라갑니다. 불상 앞 바위에는 하늘과 통하는 자리라는 뜻의 태을동천이라는 글귀도 적혀 있습니다. 불상은 보존을 위해 새로 지어진 정각 안에 있는데요. 자,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해설사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그 태안군의 이제 문화해설사 강훈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삼존불은 이제 태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태안마의 삼존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라는 것은 이제 깎을 맞자 이게 이제 언덕이었죠. 이 낭떠러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조각을 했다, 아니 깎았다, 마의 삼존불. 부처님과 보살님이 세 분이 계시다고 마의 삼존불. 이 삼존불, 첫째 이 삼존불의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우선 먼저 이제 이 조성 시기가 백제 시대 6세기 조성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오래된 삼존불이다. 이보다 먼저 조성된 삼존불은 아직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고 삼존불이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특징이 되겠고, 두 번째 특징은 이제 감실 기법을 사용했다 그러는데, 감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상님들한테 제사 지낼 때 위패를 모시는 상자 갖고요, 이런 형태 있죠, 이렇게. 네, 그런 모양을 짜고 있다. 여기에 보면 천정이 있었는데 깨져나갔죠. 양 바위 좀 각이 졌습니다. 약간 들어가 있는 석불 양식의 이제 초기가 되겠죠. 이런 감실 기법을 썼다는 것이 두 번째. 그럼 저게 지금 깨져 나온 거예요? 네, 깨져 나갔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지붕이 깨져 여기 나갔죠. 원래 지붕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돌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위패불 조상님들 위패불 이런 게 상접돼 있잖아요. 여기 향나무로 놔서 그런 모양을 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감실이라는 거예요. 감실. 네. 세 번째 특징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삼존불 하면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고 양쪽에 협시보살이 계세요. 부처님 키가 제일 커서 이렇게 정삼각형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이 작품 보다시피 거꾸로 이게 역삼각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런 것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안에도 없다는 거예요. 세계 유일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어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삼존불 하면 1렬에 2보살, 그러니까 부처님 한 분의 양쪽에 협시가 보살님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거꾸로 1보살 2혈에 보살님 한 분에 부처님이 두 분 계신 거예요. 아주 희귀한 파격적인 배치 구도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분이 석가모니 분이고, 이분은 약사대 분이고, 이분은 이제 관세음보살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가운데에 관음을 모시지 않고 보살님을 모시냐는 것은 이 관세음보살이거든요. 이 자체가 관음의 도량, 여기 백화산이거든요. 백화산. 이 백화라는 말이 관음이 계신 곳을 포탈낙가라고 합니다. 이제 범어로. 그걸 이제 성역, 소리만들어 적은 보타낙가산. 그다음 의역, 뜻을 풀이하면 광명산, 소백화, 백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화산이 그러니까 관음이 계신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 이분이. 그러니까 두 부처님이 주인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을 보호할 때 엄마 아빠 가운데 놓잖아. 자식을 위험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두 부처님이 이 주인 보살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운데다 모셔야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제 키를 작게 한다든가 크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위기의 질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처님은 모든 걸 깨달으신 분이거든요. 경지에 다다르신 분만면 보살님은 이제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 자거든요. 그 부처님의 조력자, 어떤 제자와 그러니까 키를 작게 했습니다. 근데 키를 작게 하는 방법을 또 어떻게 했느냐? 두 부처님이 앞으로 나와 계시고 관음을 뒤다 모셨어요. 그게 원근법.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의 옷자로 여기를 이렇게 부처님의 옷자로 부리가 이렇게 관음을 덮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덮고 있죠. 그러면 부처님 그 관음이 뒤에 있다는 걸 여기 나타나는 거죠. 이 원근법을 선하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원근법이 뭐 기껏 르네상스 시대고 중세 시대 때 그렇죠. 잘하셨네. 15세기 르네상스 시대. 그런데 그럼 이렇게 이제 의미가 있고 좋은 작품인데 왜 이렇게 지명도가 난 많이 안 알려졌거든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 이유는 옛날에 여기 4분의 1 정도가 땅에 묻혀 있었는 많지가 새카마죠? 이렇게 땅에 묻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보물로 관리를 하다가 1995년도 이제 동국대학교 발굴조사팀들이 와서 발굴조사를 하다 보니 여기 연꽃문양에 이렇게 연화대대가 발견된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연화대, 복면, 연을 뒤집어 놓은 거거든. 예, 연꽃을. 이게 연잎입니다. 이게 꽃잎. 예. 연화대자거든요. 이게 이제 문양이. 예, 그게 연꽃을 뒤집어 놓은 것은 미술상 안정성 때문에, 이 부처님이 이렇게 안정성 때문에 이렇게 밑에가 넓적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복면, 연을 뒤집어 놓은 거기에 이제 부처님이 서 계신 거죠. 이것이 발견돼 가지고 한 9년간 연구 검토 결과 이 작품은 국보급에 해당이 된다 해서 2004년 8월 30일 일부로 국보 304호 지정이 됐어요. 2004년에 됐으니까 그래서 진짜 이제, 최근이네. 태안군에는 유일한 국보가 되겠습니다. 2004년이니까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20년도 안 됐죠? 최근 20년 되겠지만 우리 문화재가 갖고 있는 갖고 있는 문화적, 역사적 어떤 그런 가치를 본다면 우리가 이제 불교라는 종교사적으로 봤을 때 삼전모라는 가운데에 부처님을 모셔야 되는데 부처님을 모시지 않고 이 관음을 모셨다는 그런 파격적인 배치구도에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요. 또 이로 인해서 이 작품은 어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유래한 작품이다. 희소가치성에 대해서 크나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원근법을 사용했대요. 미술사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이 원근법을 써서 이제 유명한 화가가 누구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그게 이제 최후의 만찬 쭉 나오죠. 그게 언제 그려졌냐? 15세기 르네상스 시대. 우리는 언제 했다? 6세기. 그러면 900년 내지 1000년을 우리가 원근법을 사용했다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원근법을 어떻게 보면 뭐 최초로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크나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산의 마야 삼존불은 아주 안일한 미술을 백제 미술 해가지고 아주 거의 미술 유명하죠. 근데 여기 태안 작품 살짝 옷을 쓰십니다. 지금 많이 마모가 돼서 그렇지. 여기 그 약사레벨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시고 이 양은 덮고 생겼고 이분 잘생긴 적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빛이 저건데 빛이 이게 저녁 때쯤 되면 쫙 웃으셔요. 지금 많이 상해서 그렇지. 여기는 잔잔한 미소, 살짝 웃으시는 잔잔한 미소를 보면 서산은 완연한 미소, 쫙 웃는 완연한 미소죠. 이게 광배와 머리 부분이 분리되어 있는 느낌을 아주 깊게 조각이 되어 있어요. 이 조각이 튀어나온 부분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부리를 보면 서산은 얄밉게 살짝 얄퍼하게 됐습니다. 저부조. 여기 고부리를 보면 서산은 저부조. 심혈률에서 구성된 작품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태안의 문화해설사라서는 아니라 서산 작품보다는 여기 작품보다 훌륭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전실이 있었는데 여기 기둥을 이렇게 오래 쭉쭉 나왔고 그건 지금 북쪽인가 맞고 앞에 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기둥과 이렇게 여기 연결했던 흰목 여기는 지금 각이 져 있고 이건 이제 유선역으로 이래 있고 이렇게 딱 끼는 거야. 여기 기둥은 이렇게 연결되게. 근데 그런 흔적이 나와요. 여기 이게 조각이 잘 됐죠. 이런 게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오셔가지고 흘러내려. 교수님들도 오셔가지고 감탄하십니다. 조각이 잘 됐다고. 뭐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서 조각이 잘 됐다고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보 제307호 태안마의 삼존불상 구경을 마치겠습니다. 여행이 좋아요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